윤 대표님. 네. 3.1절 집회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엄청난 이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재명은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왜 철학자 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오스트리아 철학자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맨날 그런 생각만 안 하니까 그런 말만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12월 3일 날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은 아마도 연평도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디가에 내가 꽃게밥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 네. 메모인가 거기에 뭐 정치인을 체포해가지고 예. 뭐 제거를 해버린다든가 예. 뭐 수거를 한다든가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연평도 어쩌고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해상으로 끌고 가서 어쩐다.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꽃게밥이 뭐며 더군다나 연평도라는 것은 어느 섬의 이름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보에 어떤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 거기서 엄청난 또 희생이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잖아요. 예. 남북 분단의 최첨단이잖아요. 서해 오도고와 그렇죠. 그런데 1999년하고 2002년 두 번에 걸쳐서 연평 해전이 있었어요. 예. 또 2010년에 연평도 북한이 포격을 했어요. 지금도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연평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하죠. 가까우니까 서해 오도 가까우니까.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연평도 앞바다에서 꽃게밥이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2차 연평 해전 때 거기가 해병 2사단 아닙니까? 네, 네. 2사단. 네.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 네. 그때 2사단장이었습니다. 네. 소장 어. 달고. 네. 근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가급적이면은 네. 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네. 이 적극적인 대응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2차 연평해전은 네. 패전이 된 겁니다. 네. 그 충격으로 전역을 한 뒤에 네. 얼마 안 있다가 네.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패전 장군이 된 겁니다. 예, 6.25 이후에 처음 그때- 패전 그때 장군이 아마 돼버린 뭐 거예요.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예. 이 DJ가 좀 톤다운을 시킨 거죠. 예, 그렇죠. 예. 적극적인 대응을 안 예. 해. 그러니까 패전할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런 희생들이 있었거든요. 예. 더군다나 서해 오도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안보 최첨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장소를 이런 식으로 꽃게밥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연평도에서 꽃게 잡아서 이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은 네. 거기서는 사람도 뭐 이렇게 해갖고 꽃게들이 먹나? 더군다나 군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연평도 어민들이 꽃게 갖고 먹고 사는데 그걸 꽃게밥이라고 자기를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 군인 폄하죠. 예. 군인 폄하인데 이재명이가 또 엊그저께 또 그런 얘기했어요. AI 뭐 토론회 가가지고 드론 전쟁 시대에 청년들이 왜 군대 막사에서 세월 보내나? 이 안보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드론만 띄우면 군인 없어도 되나요?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싸움할 때 드론만 싸웁니까? 군인들이 꼭 드론하고 같이 하는 거죠. 드론만 갖고 3파선을 어이가 지킬 수 없는 있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처럼 가서 병장이라도 네. 제대를 군대를 갔다 와야 네. 하는데 군대를 안 간 사람들 아닙니까? 참 어떻게- 이재명이도 안 가고 윤석열이도 안 간 거예요. 어떻게 두 그런 사람 얘기를 다 안 간 겁니다. 예, 군대 막사에서 썩느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침번 쓰고 휴전선 일대에서 비무장 DMZ에서 그 GP에서 그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한테 그게 전 자동화했으면 군인들이 왜 그 GP에 사람이 있겠어요? 자동화 다 시키는데 그 나무로 가리고 하면은 안 보입니다. 아무리 이 전자기술이 좋아도 폭우가 와도 안 보여요. 그리고 드론만 갖고 어떻게 싸워요? 드론 아니라 드론 할아버지가 있어도 결국은 사람이 가서 점령해야 그렇죠.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우크라이나 전에 물론 드론이 중요하지만 군인이 없으면은 북한이 왜 거기가 있겠어요? 북한군이. 그러니까요. 참 하여튼 이재명이 보면은 그 주둥이가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도 거짓말 주둥이고 이런 악한 말
독한 말, 지 형수한테 뭐 온갖 욕을 하는 것도 다 그 주둥이 탓이고 이재명은 주둥이 때문에 결국 망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무슨 얘기죠? 예? 코리안 킬링필드가 될 뻔했다. 한국이 12.3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코리안 킬링필드 캄보디아처럼 다 죽을 뻔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탱크 타고 올라가서 다 쏴 죽입니까 국민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사람이라도 체포된 사람 있습니까? 누구 하는 사람 다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피바다가 될 뻔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라 그랬어요? 악마, 뭐 살인자, 옹호, 또 뭐 그때 광주에 모였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또 강기정 광주시장은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고 또 그 모인 사람을 그렇게 비난을 했죠. 진짜 이재명의 저 극한 발언 이거는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거기에 또 황운하 조국 혁신당 의원도 나와가지고 발언을 제가 뭐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지랄 발광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XS 발광이라는 게 뭐 지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결론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내란 무슨 판결이 내려진 것도 아니잖아요. 또 서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그런 식의 막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황운하도 대전에 있는 서대전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동창회에서도 내놨답니다. 지난번에 울산 그 상소심에서 왜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창 카톡방에서 한 사람이 황운하 의원 축하 안 해 이걸 올렸대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황운하 너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가 왜 무죄냐. 너는 정말 중형을 받아야 될 놈이다. 썼대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하더래요. 오히려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말에 지지하는 카톡방 분위기였답니다. 그러니까 지 동창들도 어떻게 보면 열애시킨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뭐 아무래도 이런 대중 집회에 나가다 보면은 자기 감정에 취할 수도 있고 그 분위기에 의해서 좀 과격한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때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근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황운하 이건 인간이 아닌 거죠.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독한 말하고 비열한 말 하잖아요. 뻑하면은 뭐 킬링필드, 뭐 연평도 꽃게 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거 지 형수한테 욕하고 이런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격 수양이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야당의 180석 지도자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불행이죠. 그렇습니다. 불행이죠. 그것도 또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회의원 180명이 꼼짝 숨도 못 쉬잖아요. 이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튼 12.3 비상계엄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자숙을 해야 하는데 잇따라 옥중에서 이번에도 메시지를 내가고 3.1절에 뭐 다른 얘기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하고 또 헌재에서는 각하라 뭐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시 처단하라. 처단.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비상계엄 때 보고령 1호에 의사들 복귀 안 하면 처단하라고 한 거 그게 생각나는 거죠. 저런 말은 좀 불필요하고 너무 거친 말이고 지금 그래도 아무리 헌법재판관이 그래도 우리나라 법치주의인데 이 사람 뭐 문영배, 이미선 뭐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계선하고 하지만은 처단하라는 말은 너무 지나친 말이죠.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의 서천호 의원, 저는 처음 들어본 의원입니다만은 이분도 3.1절 집회 단상에 올라가서 헌재, 선관위, 공수처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데 모두 때려 부셔야 한다. 처부수자. 이것은 집권당 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뭐 거친 거죠. 물론 이런 뭐, 거친 논사를 하면 됩니까? 물론 뭐 민주당이 훨씬 심해요. 민주당이 훨씬 심하고 국민의힘은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이제
6주년인가요? 이러면 국민 통합, 미래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국민을 쪼개고 나누고 앞으로가 걱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네. 꽃게밥에 비하면은 정말 조족치열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정치권의 이러한 극단적인 언어 난무, 네. 일종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네. 선동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선거가 나오더라도 불복하는 어느 거죠. 쪽이든지 네, 불복하겠다는 밑자락을 깐다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고, 걱정이죠. 네. 이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3일 날 네. 이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네. 보고서라는 것을 내놨더라고요. 네, 네. 거기 보면은 2008년부터 이런 갈등, 네. 사회 갈등 이것을 쭉 조사를 해왔는데 지금 2024년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4점 만점에 3.04로 네. 2008년도에 2.88 예. 뭐 그 정도 됐는데 지금 2008년 이래 16년 만에 최고 갈등 수준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진보와 보수 갈등은 3.5입니다. 4.0 만점에 최고 갈등 양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자꾸 부채질하는 거죠. 예. 저는 뭐 시작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양쪽을 좀 편가르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좀 치유가 돼야 되는데 문재인 그렇지 때. 않고 문재인 때 적폐청산하면서 적폐청산한다면서 그냥 보수 괴멸을 시켜버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부셔버렸거든요. 지금까지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온 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2002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는 분열의 세월을 보내면서 갈수록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예. 아마 누가 차기 집권하더라도 또 보복할 겁니다. 또 양단 가르치게 하고 아마 누가 될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면은 그 다음 날부터 광화문이 뒤집어질걸요? 그렇습니다. 네, 광화문 뒤집어질걸요? 저런 저질 욕쟁이를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로 모시냐 해서 또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인품이 좀 괜찮은 사람이 차기 대통령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 쓰레기들을 대통령으로 뽑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미래는 아무 생각도 없고 차기 대통령 때문에만 혈안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올바로 세우는 거는 이재명을 어떻게 치워버리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